안녕하세요. 9월 16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녹화가 여러 번 반복하게 되네요. 쉽지가 않네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전일에 하락했던 것을 만회하고 끝납니다. 상승 이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사실 회복된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내려온다고 가정을 못해요. 인플레이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표 발표 하나만 이렇게 딱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9월 뉴욕 엠파이어, 그러니까 뉴욕에서 발표되는 거죠.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4.3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특히 그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 에너지주를 좀 강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그 물가지수가 5%대예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8월까지 계속 5%대였어요. 근데 어저께도 5%, 5점 몇 프로, 5.9에서 5.3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엉뚱한 지표 하나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 해석만 자기들 유리한 것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JP모건이 강력한 성장이 앞에 놓여 있고 경제 활동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말에 S&P 지수를 그러니까 500을 S&P 500 지수를 4,700까지 제시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은 은행 쪽이잖아요. 은행 쪽이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투자은행 쪽, 증권 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벗어난 논점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 이 미국 시장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FOMC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화두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특히 어저께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가 발표됐는데 불구하고 하루 만에 싹 눈 가리게 하고 다른 지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올바른 건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 주 20일, 20일 우리나라 추석이죠.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을 보시면 지난주에 변곡주였고요. 그 다음 음봉 나온 다음에 이번 주에도 음봉 나오고 아래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그래도 역시 음봉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76순에 해당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변곡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있을지언정 추세의 반전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번에 76 만들어 놓고 계속 우하향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주선에서의 싸움을 3주째, 2주째 싸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자리가 저는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자리일 거다. 다만 시간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2023년도 금리 인상을 안 하려는 것을 하는 거로 결정했고 그것도 2024년 초에 하기로 했다가 요 근래 시장에서는 내년도 중반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시장이 오늘 하루는 외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화두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도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번 주가 미국도 만기주예요. 그래서 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유가가 좀 올랐어요. 유가를 좀 발랐는데 유가가 오늘 보시면 72불 서부 텍사스 중진로 기준으로
71불 61센트인데요. 이 추세선을 벗어났어요. 저는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서잖아요.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한다면 지난번 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요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가만큼은 또 오를 수 있죠.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수가 다 함께하는 유가인데, 또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서 오늘 또 에너지주가 좀 상승해서 미국이 이끌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의 동향도 조금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20대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작년보다 4배 정도의 신용융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5,300억 정도. 뭐 25조에 비해서 이 5,300억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대한테는 크죠. 그리고 지금 이 20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약간 성인이 되면은 막 시장에 투자를 하고 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대는 공격적인 투자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주가가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들은 주가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공격적인 투자가 실패한다 뭐 이런 보장은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고점이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위험이 큰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투자가들이 가장 힘든 시점을 겪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신용융자였어요. 그래서 신용융자는 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데, 20대들은 사실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들이 좀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거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좀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의 영역이 이제 정말 젊어졌다라는 거. 근데 젊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떤 뭐 40대 50대 뭐 아니면 30대 중반 뭐 이런 중반 이후 분들처럼 무슨 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쩌면 완전 시드머니일 수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신용에서 물리면 언제든지 바로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추석 연휴 앞두고 외국인 나오려면서 저도 요거를 지금 굉장히 어저께도 제가 마감 시장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죠, 이거. 요거. 요 근래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외국인들이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어떤 입질을 하냐면 갑자기 몰아치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과거 패턴을 보면 서서히 사 나가면서 방향을 주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외국인들 몇 개월 동안은 뭐냐면 갑자기 들어왔다가 다 나가고, 갑자기 들어왔다가 다 나가고,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절대 그런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이건 이제 내피셜인데 이게 노랑머리 외국인은 아닐 수 있다.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들어왔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시장이 오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받쳐가지고 올렸잖아요. 받쳐고 올렸으니까 오늘 기회 왔어 하고 달려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딱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요거는 기관이 만들어서 다 털고 나갔고, 다시 요걸 외국인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기관이 일부 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일부 들어왔어요. 3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0일선 코스피로 보시면 좀 200일선이잖아요.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의 모습이 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옵션상으로는 상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간이 한 1% 내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지나면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또다시 뭐 상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는 청개구리 시장인 거예요. 어제 아시아시장 다 빠졌어요. 그죠? 아시아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청개구리라면, 우리나라 시장 청개구리 시장이라면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적 생각이고요. 요 근래 청개구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정상적이라면 오늘 한번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번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1160원에 70원대 있다는 것은 주가가 더 가봐야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기관들이 상방에 있는 부분을 익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방을 강화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도 하방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이 옳은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